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겨울이 오면 저는 먼저 냄새부터 떠올라요. 마당 가득 쌓인 배추 더미, 입김으로 얼어붙은 고무장갑, 그리고 골목마다 퍼지던 짭조름한 소금물 냄새요. 그 냄새가 나면 이제 김장철이구나 싶었죠. 그땐 마당마다 김장 냄새가 골목을 채웠어요.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용히 절인 배추를 버무리죠. 같은 김장이라도 지역마다 참 달랐어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땅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니 김치의 맛도 사람 사는 온도도 조금씩 달랐죠. 이제 그 차이를 따라가 보려 해요. 일부 서울 경기 김장은 이웃의 냄새가 배던 골목이었어요. 겨울이 오면 골목마다 짭조름한 냄새가 흘렀어요. 트럭이 들어와 수원 배추요 외치면 어머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모였죠. 아이들은 배춧잎을 들고 뛰어다니고 손은 차가웠지만 마당은 늘 따뜻했어요. 그땐 마당마다 김장 냄새가 퍼졌어요.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절인 배추를 버무리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시절 겨울은 유난히 정이 넘쳤어요. 서울과 경기도의 김장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쯤이었죠.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배추 속이 노랗게 차오르던 때였어요. 서울 근교엔 배추밭이 적어서 트럭이 골목마다 들어와 팔았어요. 어머니들은 흥정을 하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놀았죠. 배추는 잎이 얇고 단단했지만 작았어요. 양념은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을 섞었고 단맛은 배나 사과를 갈아냈어요. 젓갈 냄새가 퍼지면 어느 집이 김장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죠. 서울 김치는 짜지 않았어요. 소금물에 하루만 절이고 물기를 빼서 바로 버무렸죠. 고춧가루는 살짝만, 마늘과 생강은 적당히. 깔끔하고 정갈한 맛이 서울 김치의 특징이었어요. 이웃끼리 돕던 손길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한 집이 김장을 하면 옆집이 와서 절임을 도왔고 다음 날엔 그 반대로 도왔죠. 이 맛 좀 봐요. 하며 김치 속을 내밀던 어머니들. 그 웃음이 골목마다 울려 퍼졌어요. 그땐 눈이 항아리 뚜껑이었어요.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대신하지만 그 속의 온기만큼은 그대로예요. 골목이 점점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시절의 냄새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서울의 김장은 그렇게 추억 속에 살아요. 이부 충청도 김장은 느긋함 속의 지혜였어요. 서리가 내리기 전 충청도의 겨울은 조용했어요. 김장은 급하게 하면 탈 나유. 그 말처럼 천천히 정성껏 준비했죠. 배추를 절이고 마당에 말리며 햇살 아래서 김장 준비를 하는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그땐 김장을 급하게 하면 맛이 없다 했어요. 지금은 절인 배추 덕분에 하루면 끝나죠. 그래서였을까요? 충청도의 김치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어요. 서울보다 조금 일찍 11월 초에 김장을 했죠.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전 배추를 천천히 절이는 게 비결이었어요. 배추는 공주, 청주, 예산 등지에서 났어요. 속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어 절여도 흐물하지 않았죠. 무는 예산무가 단맛이 나서 인기였어요. 젓갈은 황석어젓과 새우젓을 섞어 감칠맛을 냈어요. 고춧가루는 곱고 붉지만 양은 많지 않았어요. 마늘보다 생강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매운맛보다 은은한 단맛이 났어요. 절이는 과정도 여유로웠어요. 배추를 절이고 다음날 버무렸죠. 서두르지 않아야 간이 골고루 배었어요. 충청 김치는 그래서 부드럽고 순했죠. 마당 한가운데 대야를 두고 온 가족이 손을 담갔어요. 됐슈? 응, 그만 됐어요. 이 몇 마디면 충분했어요. 말은 적어도 손끝은 따뜻했죠. 그땐 마루에 앉아 햇살 받으며 김장을 했어요. 지금은 주방 안에서 조용히 버무리지만 그 느긋한 숨결은 여전히 충청 김치 속에 남아있어요. 충청의 김장은 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그만큼 김치의 맛도 깊게 익었죠. 삼부전라도 김장은 인심이 양념이 된 맛이었어요. 마당 가득 배추가 쌓이고 이웃들이 모여들면 김장날이 시작됐어요.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한쪽에선 돼지고기가 삶아지고 막걸리 한 잔이 돌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그땐 김장날이면 마을이 잔치판이었어요. 지금은 김장축제로 그 인심을 이어가요.
그 시절 남도의 겨울은 붉고 따뜻했어요. 전라도는 김장을 제일 늦게 했죠. 11월 말에서 12월 초,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기온이 높고 습해서 늦게 담가도 쉬지 않았어요. 남도 배추는 크고 잎이 두꺼웠어요. 한 폭이면 다른 지역 두 폭이었죠. 절임도 깊었어요. 소금물에 배추를 완전히 잠기게 하고 이틀 정도 절였어요. 절인 배추를 꺼낼 때마다 짭조름한 향이 퍼졌죠. 양념은 인심만큼 푸짐했어요.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젓, 홍어젓, 전어젓, 배, 사과, 마늘, 생강, 갓, 미나리, 대파, 쪽파. 조금만 더 넣어라. 그 말이 남도의 상징이었죠. 고춧가루 색은 진한 붉은색, 양념은 향이 깊고 달콤했어요. 한 입 먹으면 혀끝이 얼얼하면서도 입안 가득 단맛이 퍼졌죠. 김장날은 온 마을이 하나였어요. 수십 포기를 나눠 담그고 끝나면 함께 식탁에 앉았죠. 김치속을 맛보며 올해는 간이 잘 됐다며 웃던 그 풍경, 아직도 눈앞에 그려져요. 그땐 항아리마다 김치가 산처럼 쌓였어요. 지금은 체육관에서 함께 김장을 하지만 그 붉은 양념 속 인심은 여전히 뜨거워요. 남도의 김장은 결국 사람이었어요. 넉넉한 웃음, 손끝의 온기, 그게 양념보다 더 깊은 맛을 냈어요. 사부 경상도 김장은 짭짤하고 매운 손맛이었어요. 찬바람이 불면 경상도 사람들은 손이 얼어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빨갛게 물든 고춧가루 냄새 속에서 매워도 이게 진짜 김치지 하며 웃었죠. 그땐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짜고 매운 김치를 담갔어요. 지금은 짠맛을 줄이고 건강한 맛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경상도의 김장은 언제나 강렬했어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바람이 제일 매섭게 불 때 시작됐죠. 찬 공기가 매운맛을 살린다고 믿었어요. 배추는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쪽에서 났어요. 잎이 얇고 절이면 쫄깃했어요. 무는 단단하고 단맛이 강했죠. 젓갈은 멸치 액젓이 중심이었어요. 새우젓보다 냄새는 강했지만 맛은 깊었죠. 양념은 단순하지만 강했어요. 고춧가루는 진하고 매운 걸 썼고 마늘과 생강은 아낌없이 넣었어요. 양념을 버무릴 땐 코끝이 얼얼했어요. 그 매운 향이 코를 찌를수록 다들 이게 진짜다 했죠. 절이는 시간도 길었어요. 하루 반에서 이틀, 소금 농도도 높았어요. 그래서 김치가 오래가고 겨울 내내 아삭했죠. 김장날은 조용했어요. 서울처럼 수다보단 손이 먼저 움직였죠. 간 좀 봐라. 그 한마디면 다 통했어요. 그땐 항아리 입구마다 돌을 눌러 묻었어요. 지금은 냉장고 속에서도 그 짠 손맛이 살아있어요. 경상도 김치는 여전히 단단한 성격을 닮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경상도 김치는 진짜 밥도둑이라 불려요. 매운 김치 한 입이면 그 시절 겨울의 기운이 다시 느껴지죠. 오부 강원도 김장은 산의 냉기가 뱃맛이었어요. 찬바람이 불고 산등성이가 하얗게 변하면 강원도 사람들은 김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눈이 오기 전에 해야 했죠. 아침 물이 얼어도 그 추위 속엔 설렘이 있었어요. 그땐 찬바람이 배추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지금은 냉장고가 그 일을 대신하죠. 강원도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김장을 했어요. 10월 말, 첫눈이 오기 직전이었죠. 기온이 낮고 공기가 건조해서 배추가 쉽게 얼었거든요. 배추는 속초, 평창, 홍천, 태백 등지에서 났어요. 잎이 두껍고 수분이 적었어요. 그래서 절여도 무르지 않았죠. 절임엔 소금만 썼어요. 젓갈은 멀어서 귀했거든요. 양념은 단출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쪽파, 그리고 소금.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강원도 김치는 담백하고 맑았어요. 한 입 베어 물면 아삭한 소리와 함께 찬 공기가 입안에 퍼졌죠. 절이는 시간도 짧았어요. 찬물에 소금을 녹여 하룻밤만 담가도 충분했어요. 손이 얼얼해도 다들 웃었어요. 이게 겨울이여. 그 한마디에 추위가 녹았죠. 그땐 항아리 위로 눈이 쌓이며 자연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대신하지만 그 시원한 맛은 여전히 강원도의 바람을 닮았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김치는 늘 시원했어요. 매운맛보다 바람의 맛이, 짠맛보다 산의 냄새가 느껴졌죠. 육부 제주의 김장은 바다의 숨결이 배었어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면 제주 사람들은 그 바람을 피해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람에 김장을 말렸죠. 바닷내음이 섞인 공기 속에서 짠 향기가 사람과 땅에 함께 스며들었어요. 그땐 바닷바람이 양념보다 짰어요. 지금은 해풍 대신 냉장고 바람이 있죠. 제주는 가장 늦게 김장을 했어요. 12월 중순쯤 북서풍이 거세질 무렵이었죠. 기온은 높았지만 습했고 바람은 늘 거칠었어요. 배추는 섬에서 자라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육지에서 들여왔어요. 절임보다 양념이 더 중요했어요. 젓갈은 자리젓, 갈치젓, 멸치젓, 옥돔젓까지 다양했어요. 짠맛이 강했지만 그 속엔 바다향이 있었죠. 양념엔 찹쌀풀, 마늘, 생강, 고춧가루가 기본이었어요. 젓갈이 감칠맛을 냈고 다른 지역보다 향이 강했지만 먹을수록 입안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남았죠. 절임엔 바닷물을 쓰기도 했어요. 소금이 귀하던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김치에 늘 바다의 숨결이 배었어요. 세찬 바람 때문에 항아리 뚜껑엔 큰 돌을 올렸어요. 이게 제주 방식이요. 그 말엔 바람 많은 섬의 지혜가 담겼죠. 그땐 돌로 눌러둔 항아리가 바람을 막았어요. 지금은 플라스틱 김치통이 대신하지만 그 바다 냄새만큼은 여전히 제주 김치 속에 살아있어요. 제주의 김장은 늘 짭조름하고 강했어요. 그 바람처럼, 그 사람들처럼요. 엔딩 김장은 결국 사람의 온기였어요. 한때는 마당마다 배추 더미가 쌓였고 골목마다 소금물 냄새가 났어요. 그 시절엔 김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죠. 눈 오는 날 항아리를 덮던 흰천, 웃음소리와 함께 퍼지던 매운 향기. 그 모든 게 겨울의 풍경이었어요. 그땐 손끝이 얼어붙어도 웃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냉장고가 대신하지만 그 웃음만큼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김장은 결국 소금이나 고춧가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게 진짜 김치의 맛이었어요. 그땐 눈이 항아리 뚜껑이었어요. 지금은 냉장고가 대신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겨울마다 그 냄새가 그리워질 때면 우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손끝의 온기와 이웃의 정, 그게 김장이 남긴 진짜 향기니까요. 그리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손끝도 그 시절 김장의 정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줄 수 있답니다. 우리 채널의 작은 새싹이 그 시절 김치처럼 천천히 자라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 온기를 이어주는 손맛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오늘의 이야기 속 김치처럼 오래도록 익어가길 바랍니다.